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품이 고인의 뜻에 따라 5.18 구묘지에 안치됐습니다. 광주시가 청사 CCTV를 고화질로 긴급 교체하고 있는데 사찰 강화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9일 4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하나와의 3연전을 삭스리하며 5연승 행진과 함께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출신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가족들이 광주를 찾아 고인의 유품을 망월묘지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5.18을 이틀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도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라고 불리는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가 망월묘지에 묻힙니다. 고인이 생전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힌츠페터의 유족들이 직접 유품을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 5.18 당시 독일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는 위협을 무릅쓰고 신군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공수부대의 잔인한 시민학살을 영상으로 기록했고 이 영상을 신군부의 감시를 피해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Life as a cameraman and journalist, he had so many impressions, but this was the deepest impressions for him. 유품은 망월동 구묘역에 조성된 기념정원에 안치됐고 오늘은 이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5.18 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와 기념식 식순이 오늘 발표됩니다. 긍정지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요. 괄호 앞에 있는 공론 분열에 대한 우려, 이것은 또다시 보훈처에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재창과 관련해 공론의 분열이 없도록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올해 재창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980년 광주의 참상을 알린 외신 기자들이 36년 만에 광주에 모여서 5.18 역사를 다시 증언합니다. 광주시는 5.18을 가장 먼저 외부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씨 별세를 계기로 브래들리 마틴, 노만 소프 등 당시 현장을 취재한 외신 기자와 내신 기자 10여 명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5.18 구묘지에서 열리는 힌츠페터 추모식과 내외신 기자 초청 시민과의 상생 토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5.18 36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광주에 집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지도부가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고 모레 기념식에는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5.18 전야제에 참석하고 모레는 당선자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5.18 묘지는 따로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오다가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8도고요. 한낮에는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이후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0.9도, 나주 10.2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23도, 광양 23도, 고흥도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청사 CCTV를 고화질로 긴급 교체 중입니다. 이 청사 방호 때문이다, 공시생 사건이 계기였다, 이유는 많은데 시점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앞. 광주시청 곳곳에 설치돼 공무원과 민원인을 지켜보고 있는 CCTV는 모두 100여 대. 이 가운데 절반이 최근 고화질로 교체됐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새로 교체된 200만 화소 CCTV 영상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과 형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40만 화소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는 건 4년 전부터 수건 사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육안으로 인식이 곤란한 부분까지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2013년부터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결정하고 내부 방침을 세운 시점은 3월 16일. 광주시 노조가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전공로 가입 투표를 실시한 3월 9일부터 11일 투표 직후입니다. 지난해부터 물품 창고 안에 있던 유대회 CCTV 설비를 그 시점에 꺼내 초고속으로 교체 작업을 추진한 겁니다. 광주시는 투표 당시 CCTV로 공무원들을 사찰했다는 논란으로 현재 인권위 진정까지 당한 상황. 이 때문에 대대적인 CCTV 교체 역시 사찰 강화용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찰 강화가 목적이라면 투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교체했을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공시생 청사 침입 사건을 계기로 청사 방호를 강화하겠다며 남은 CCTV도 전부 고화질로 바꾸고 더 늘리기 위해 추경 예산 3억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창립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4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윤장현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윤석 유대회 사무총장이 다시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 승인 신청과 사무국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오는 8, 9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흔적을 간직한 광주 전일빌딩이 층별로 5개 구역으로 구분돼 리모델링됩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에픽존으로 교류센터와 아카이브 등을 설치하는 등 층별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최종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3층에서 10층까지 검토됐던 호스텔은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하는 등 정부의 금연 선포에 맞서서 흡연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담배를 피고 싶다는 애연가들의 바람에 전 좌석에서 흡연이 가능한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푹신한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공간. 여느 카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 카페와 달리 전 좌석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카페입니다. 보기도 안 좋고 또 담배 꽁초도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느니 차라리 이런 공간에서 그냥 부담 없이 편안히 누구 눈치 안 보고 직접 음료를 뽑아 마시는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등록돼 있어 합법적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남짓.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를 즐기려는 흡연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다 이렇게 안 되는 걸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담배 흡연이.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더 편안하게 필 수 있는 공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마음 놓고 흡연할 공간도 필요하다는 애연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공기관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흡연실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지만 선뜻 흡연 공간 설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연을 하라고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걸 갖다 흡연을 하라고 하는 그렇게 뭐 설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직까지는 간접 흡연 문제로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때문에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스모킹 카페와 같은 공간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연 시대, 설 곳이 좁아지는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 요구가 새로운 흡연 풍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의 광고 제의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 씨에게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 편지에서 너무도 장한 결심을 해주어 감사하다. 가슴에 박힌 대못이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99년부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판결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사건이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 교차로에서 32살 유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34살 정모 씨의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31살 주모 씨가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에)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은 5.18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린이 때 5.18을 경험했던 40대 성인들의 기억이 한 사진작가의 작업을 통해 사진 작품과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선희 사진작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시회에 대한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전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36년 전 기억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1980년 당시에 초등학생이셨던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동네에서 사진을 촬영했고요. 그래서 제 작업의 절반은 그 동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따온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친한 언니로부터 5.18 기억을 듣게 됐어요. 그때 언니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었다는데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요즘 5.18 하면 사람들이 피로도를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 좀 결여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거대 담론을 빼고 평범한 아이들의 기억으로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어린이 눈에 비친 5.18은 어른들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뭐 시선의 높이가 좀 달랐을 테니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40대 어른들이신데 그때는 아이들이셨기 때문에 뭐 학교에 안 가서 신났다, 탱크 봐서 신기했다, 뭐 이런 천진난만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분이 며칠째 집에서 음식을 내셨는데 어떤 아침에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오늘부터는 음식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왜요? 왜 오늘부터는 음식 안 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것도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거대한 이데올로기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요. 그런 기억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게 담장 사진인데 담장 왜일까요?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하면 항상 그분들이 살았던 동네에 가봤어요. 그러면 동네에 1980년 당시에도 있었던 집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요. 골목마다 재개발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집들도 곧 다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벽에 묻은 세월의 흔적과 아이들에게 묻어버린 5.18의 기억을 엮어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전시의 내용과 또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냈다고 들었는데요.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사진 작업에 영감을 받으려고 아이들의 기억을 모은 거였는데요. 기억이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이 기억 자체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80분의 기억과 제가 촬영한 사진 30컷을 엮어서 사진집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자료에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사회일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좋은 작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업무 시간은 농산일과 바닷일이 바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무안군 보건소. 물리치료를 빨리 받고 일터로 돌아가려는 농민들의 진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해가 일찍 뜨고 농산일이 바쁜 시기가 되자 무안군은 다음 달까지 진료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분산되면 한정된 진료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1시간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 좀 농번기사 편의를 받으려서. 신안군은 민원실 업무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3시간 늦췄습니다. 농어민과 맞벌이 부부 등 시간에 쫓기는 주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민원 업무를 편안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인감증명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등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서류 등 10가지 증명서 발급이 야간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 나와야 되는데 업무가 낮에는 겹치는데 저녁에 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 바뀌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을 주민들은 어색함 속에 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주말 한화와의 3연전을 삭제하며 5연승 행진과 함께 5할 승률에 복귀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한화와의 경기에서 7대6으로 접전이 펼쳐지던 8회 말 나지완이 승부의 세게를 받는 1점 홈런을 때려 8대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지난주 KT와 한화의 5경기를 삭제하며 17승 17패로 승률 5할에 복귀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선두 두산과 SK를 상대로 6연전이 예정돼 있어 상승세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운행이 다음 달부터 간선 지선제로 변경됩니다. 나주시는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에서 남평 영상포 구간은 직통버스 개념인 간선으로 운행합니다. 또 읍면동을 오가는 노선은 시내권 왕복 순환버스인 지선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이 내일 개원 100주년을 맞습니다. 굴곡진 한센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병원인 소록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감금실과 검시실 등이 과거 한센인들의 질곡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늘진 세월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록도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장소인 한센병 박물관이 내일 문을 엽니다. 당시 환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물품과 사료를 통해 한센인들의 삶이 새롭게 조명됩니다. 한센인들의 삶과 아픔들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6개 주제로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한센인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유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에 이어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난 1세기 소록도 병원의 변천 과정과 의료 역사를 담은 책자가 선보입니다. 세계 8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단순한 정보 교류의 차원을 넘어 한센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센 극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생의장, 소통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록도 병원 측은 개원 100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사흘간 섬 주민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20대 총선 당선자와 제야 원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총선에 대한 평가와 정권 교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백인 원탁회의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다양하게 재배되고 있는 약용작물. 이름처럼 약재로만 사용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관상용뿐만이 아니라 식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화려한 꽃이 밭을 한가득 채웠습니다. 진한 붉은색과 연분홍빛 그리고 새하얀 꽃잎까지. 다채로운 색을 뽐내는 꽃의 주인공은 약재로 유명한 작약입니다. 파종 후 3, 4년 재배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특히 부인병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들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월경이 잘 통하지 않는데 이걸 잘 통하게도 해주고. 그런데 최근엔 이 작약이 화훼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꽃이 크고 화려한 데다 수명도 길어서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5월의 꽃으로 이름나 결혼식 부케용으로 수요가 늘면서 대여섯 송이 한 단에 1, 2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작약 같은 경우는 꽃이 아주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꽃으로 피어서요.
그 약용작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꽃 품종들을 개발해서 화훼용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제주 지역의 약용작물 재배 면적은 800여 헥타르. 병풍과 당귀 등을 쌈채소나 나물로 재배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추진되는 등 약용작물이 새로운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미사가 오늘 저녁 7시 광주시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봉헌됩니다. 5.18 기업과 식별의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미사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성경 내용처럼 침묵이 아닌 깨어있는 삶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미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남동성당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5월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 촛불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세워진 전망대에서 세계적 디자인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최근에 임시 개방된 빛가람 전망대에서 남도 예술의 우수성과 세계 디자인을 향한 가능성을 알리는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로 천연 염색 작품과 친환경 목공예 작품이 전시되고 2차 전시회는 29일까지로 강진 청자와 아파, 캘리그라피 작품 등이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법학 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내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로스쿨 현황과 입학 전형 소개, 법학 적성시험의 시험 영역별 문항 유형과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하게 됩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년도 법학 적성시험을 봐야 하는데 올해 법학 적성시험은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며 시험은 8월 28일에 시행됩니다.